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이클로 본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 가운데 46개 아파트를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반 아파트가 30개 단지,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16개 단지입니다. 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일반 아파트 30곳 중에서 일부 한 12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본으로 삼은 이 아파트들은 각 구를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 또는 가장 선호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이러한 대장 아파트나 랜드마크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우리가 늘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파트들이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또 선도하는 그러한 리딩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평소 임장을 다니시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또 매수하시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를 끼워 놓고 함께 비교해 보시면 나중에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그러한 프롭테크들입니다. 먼저 리치고라는 앱인데요. 리치고는 보시다시피 가장 직관적으로 특히 부동산 사이클과 관련해서 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잘 정리가 그래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도 제가 아실이나 부동산 플래닛 등 다른 앱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현재로서는 리치고가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를 주로 참고하였고요. 또한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도 참고를 하였다는 점 미리 밝혀둡니다. 자, 먼저 가격 흐름입니다. 가격 흐름 같은 경우 지난달 11월 기준으로 매매가 마이너스 1.5%, 전세가는 마이너스 2.9%로 완연한 하락장에 급락기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인데요. 이 전세가율 같은 경우도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이 회복기가 상승장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14년 무렵부터 한 65% 정도를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2016년까지가 부동산 갭투자의 전성기였죠.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붙어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80%, 90% 되는 단지들도 속출했고요. 적게는 1,000만원, 2천만원부터 아주 초상급지 아파트라도 2억 원 내외에서 갭이 붙어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6%로 11월 기준으로 50.6%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지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대출을 5억까지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때문에 지금 50% 유지되는 것이지, 물론 지금도 많이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전세대출이 없었다면 지난 장에서 마찬가지로 30% 이내로 아마 30% 정도로 30%대로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매물량을 보시면은 전체 11월 기준입니다. 매물량 55,332건 중에 258건이 거래되는 역대적인 그러한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죠. 그야말로 거래 멸종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현재까지는 11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는 866호입니다. 물론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 가면 훨씬 많아지겠죠. 그리고 소득 대비 저평가 여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지난 상승장을 보시면 역시 2014년부터 2017년 이때까지는만 해도 이 소득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것이 그래프에도 완연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2018년을 접어들면서부터는 서서히 거품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래프상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는 거품이 좀 걷어내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인데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한 1417세대, 특히 서울은 지금 2023년, 24년, 25년까지 전반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동산 하락장이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까지 가리라고 보입니다만 이런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다른 데이터들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현재 투자 사이클 모형상에서는 무주택자나 또 소액 시드를 가지신 분들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리고 1주택자나 좀 시드머니가 여유가 있는 분들도 당연히 아직은 투자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 다음 주 정도 발표될 그러한 주임사 제도의 여하에 따라서는 아마 투자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별 아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고요. 위치가 한티역 그리고 도곡역 대치역 사이에 있는 그야말로 황금 위치에 있죠. 대치동에서도 2015년 9월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1278세대입니다. 자, 보시면은 최고가는 작년 12월 15일에 40억 5천만 원을 찍었고요. 이게 금년 한 1년 만에 11월 16일 날 34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14.1%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시면 하한가가 38억 그리고 상한가가 40억까지 전체 레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비로얄동 또는 저층부에서부터 로얄동, 로얄층, R랄이라고 하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억에서 하한가 21억, 상한가는 20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시세의 레인지를 벗어난 범위의 호가가 있는데요. 호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호가는 43억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7억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낮은 호가가 되겠습니다. 전세가율은 전체적으로 55%에서 56%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포동에 있는 1원동이죠. 네, DH 자이 개포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모산 입구역에 있는 초역세권의 그런 아파트 단지죠. 그래서 매매가를 보시면 2021년 7월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11월에 29억 5천만 원 최고가를 찍고 이후에 24억에 매매가 되었고요. 이 직거래들은 뭐 증여이거나 또는 가족간 거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6% 떨어져서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시면은 하한가가 29억 그리고 상한가가 33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의 경우에는 하한가가 10억 5천에서 18억까지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레인지 벗어난 단지는 없었고요. 자, 서쪽으로 넘어와서 반포동의 반포자이입니다. 2009년 3월에 입주했고 반포역 그리고 이쪽에 사평역까지 잠원역 사이에 있는 그러한 아파트이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금년 5월달에 39억이 가장 높은 그러한 실거래가로 찍혔었고요. 5월달에 금년 또 역시 같은 5월달에 36억 또한 3억 정도 낮게 저층이라 이거는 고층과 저층가의 차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뭐 이렇게 급락이다 할 정도의 단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5일자 기준입니다. 자,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보시면은 현재 35평 116A 타입 기준이고요. 하한가가 33억 그리고 상한가는 37억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의 경우에는 하한가가 13억 5천 그리고 상한가가 18억까지 범위가 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율은 40에서 48%입니다. 그리고 시세를 벗어난 호가로는 먼저 상한가보다 높은 호가로는 40억에 나와 있는 호가가 좀 있고요. 하한가 밑으로는 31억에 나와 있는 동 호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배동의 방배그랑자입니다. 2021년 7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죠. 그리고 33평 대상인데요. 이 아파트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방배동의 지금 건너편 쪽에 이제 신동 아파트도 그렇고 삼익이나 또는 방배 인강 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고 이쪽 위쪽으로는 방배 지금 재건축 단지 구역들 뭐 4구역, 13구역, 14구역, 15역 구역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그 아파트들이 앞으로 가격
어떤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본으로 삼았고요. 자,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지금 29억 5천만 원, 금년 6월에 최고가 찍은 이후로 이후 실거래는 아직 거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자, 시세를 보시면은 현재도 뭐 이렇게 시세 범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호가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호가는 30억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다음으로 용산구의 이촌동입니다. 이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촌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중에 25평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 9월에 입주한 25년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이죠. 자,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가장 최고가는 작년 10월 1년 전에 18억 9천만 원 찍은 것이 최고가였고요. 최저가로는 9월달에 금년 9월달에 17억 7천만 원, 그래서 약 마이너스 6.3%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시면은 하한가는 16억에서 상한가가 18억까지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5억 5천에서 상한가가 6억 7천까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은 34에서 37% 정도에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자, 시세 범위 외로는 19억에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10억 9천만 원에도 가장 낮은 호가가 나와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잠실동 잠실 S입니다. 지금 송파구가 최근에 가장 그 하락폭이 강남 3구 중에서는 큰 곳이죠. 그래서 이 잠실 S인데요. 33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8년 9월에 입주를 했고요. 잠실 종합운동장역 그리고 잠실 세내역 두 개 역을 끼고 있는 그런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10월에 최고가 27억을 찍었었고요. 뭐 거래가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활발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지난달이네요. 19억 가장 낮은 가격 20억을 드디어 20억대가 깨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30% 가까이 29.6%가 하락하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시면 하한가가 19억 그리고 상한가는 22억 3천만 원까지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요. 전세가도 보시면 하한가가 9억 3천에서 상한가가 11억 5천까지 그 범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48%에서 51%까지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외 범위로는 이 위로만 20억 최고 20억 5천만 원의 호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송파구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죠. 헬리오시티입니다. 이 아파트 2018년 12월에 입주를 했고요. 이 송파역 8호선 송파역을 끼고 있는 단지죠. 그리고 33평 9,510세대라는 아주 매머드급 단지고요. 34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가장 최고가는 작년 10월 21년 10월에 23억 8천만 원을 찍은 것이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16억 6천만 원을 찍은 것이 가장 저가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레인지를 보면은 하한가는 18억 3천만 원 그리고 상한가는 20억 7천만 원까지 현재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요. 전세가 경우에는 하한가가 9억 5천만 원 그리고 상한가가 10억 9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가 외에는 호가로는 가장 높은 호가로는 상한가 위로는 22억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이 하한가 시세 하한가 밑으로는 16억 8천만 원에도 현재 나와 있는 동 호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3%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에 있는 우리 아현동 마포레미안 프로조입니다. 역시 지난 상승장 내내 굉장히 이슈화된 아파트였죠. 자, 마포 아현동 2014년 9월에 입주한 아파트이고요. 3,88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34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현역 그리고 5호선 애호개역을 끼고 있죠. 자, 보시면은 상한가의 경우에는 작년 9월에 가장 높은 19억 4,500만 원을 찍은 것이 가장 고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점으로는 9월 달에 거래가 있었네요. 17억 1,500. 그래서 약
11.8%가 하락한 상태로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시면 하한가가 16억 8천, 그리고 상한가가 18억 5천까지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요. 전세의 경우에는 하한가가 8억 7천만 원, 그리고 상한가가 9억 7천만 원까지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밖으로는 호가 상태에서는 19억 8천만 원이 가장 높은 호가가 있고요. 호가의 물건이 있고, 하한가 밑으로는 16억 6천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로구에 있는 경희궁자이입니다. 우리가 종로구에도 10억대 아파트의 탄생을 알린 그러한 아파트죠. 이름도 참 이쁘죠. 경희궁자이. 그래서 종로구 홍파동에 있고요. 1148세대, 그리고 2017년 2월에 입주한 6년차 아파트 되겠습니다. 34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상에서는 작년 10월에 20억 9천만 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19억 9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4.8% 정도로 아직은 그래도 방어가 비교적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보시면은 시세는 하한가는 19억 5,500, 그리고 상한가도 20억 1,500까지 아직은 그렇게 실입주민들의 그러한 가격 방어도 아직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의 경우에는 하한가가 10억 9천, 그리고 상한가는 12억 6,500까지 형성되어 있고, 전세가율은 55에서 57%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밖으로는 최고 23억의 물건이 나와 있고요. 하한가 밑으로는 18억 8천에 호가가 나와 있는 아파트 동호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도 우리 마곡동에 마곡지구가 가장 지금 일자리 면에서 굉장히 풍부한, 대기업들도 입주해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그러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금 14년 5월에 입주했고요. 1270세대. 그래서 마곡동의 마곡 엠발리들 대표하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요. 34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역에 바로 5호선 마곡역을 끼고 있고요. 자, 최고가가 작년 12월 10억 5천만 원을 찍고 그 이후로 현재 1년간 거래가 없습니다. 자, 시세를 보시면 현재 13억 2천에서 한 15억 사이로 범위가 형성되어 있어서 다소 낮게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6억 6천, 상한가가 7억 2천만 원에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48%에서 50%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밖으로는 현재 16억 5천만 원이 가장 높은 그런 호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대문구의 DMC 난가자동에 위치해 있는 DMC 파큐브 자이입니다. 이 아파트도 4,300세대 아주 메모드 단지죠. 경의중앙선 가저역을 끼고 있고요. 수색 그쪽에 DMC 쪽 아파트들 중에 어떤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경우 33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가는 작년 7월에 15억 1,500만 원 찍은 것이 가장 최고점이었고요. 최저점으로는 현재 금년 8월에 찍었던 10억 7천만 원에 팔렸던 이 가격이 가장 최저점입니다. 그 이후로 다소 좀 12억까지 좀 오른 또 그러한 실거래가를 오른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29.4%까지 빠졌던 그러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시세를 보시면은 하한가는 11억 5천만 원이고요. 상한가는 13억 1천만 원까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6억, 그리고 상한가는 7억 1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밖으로는 14억 9천만 원이 가장 높은 호가가 지금 호가의 물건이 나와 있고요. 시세 밑으로는 10억에 나와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은 52에서 54%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전용동의 레미안 크레스시티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지금 청량리 일대 지금 현창 완공을 앞둔 그런 단지들 제외하고는 리딩하는 아파트였죠. 전용동의 레미안 크레스티. 그래서 2397세대 그런 메모드 단지고요. 역시 2013년 4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자, 최고점으로는 작년 9월에 17억을 찍었었고요.
금년에 10월에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10억 5천만 원에 무려 7억 가까이가 6억 5천만 원이 빠진 상태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도 마이너스 38.2%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시세를 보시면은 하한가는 12억 3천 그리고 상한가는 14억 사이에서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가 6억 4천에서 상한가가 7억 2천까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지금 매매가 대비 51%에서 52%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밖으로는 17억에 가장 높은 호가의 물건이 있고요. 12억에 가장 낮은 호가의 물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원구, 노도강 중에서는 강북 쪽에서는 또 가장 노도강을 이끄는 그런 리딩 동네죠. 그 중에서도 청구 3차 대장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중계동에 위치해 있고 784대. 그러니까 이 학군지 아파트, 중계동 학군지 아파트가 제일 되게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리딩 아파트인데 31평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2월에 14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고점을 찍었었고요. 현재 금년 10월에 지지난달이네요. 10억에 찍은 것이 가장 최저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마이너스 29.6%, 30% 가까이 지금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시세를 보시면 하한가는 10억 7천 그리고 상한가는 10억 5천만 원까지 그 범위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가 6억 3천만 원 그리고 상한가가 7억 4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세가율도 58에서 59%로 27년차 아파트임에도 비교하고 비교적 전세가가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학군지 아파트는 그 수요는 탄탄하다는 것을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세 범위 밖으로는 현재 14억에 나와 있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 호가의 그러한 동호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천구의 금강구라고 하죠. 독산동에 있는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금천구의 10억대 아파트의 서막을 알렸던 그런 아파트 단지죠. 2016년 11월에 입주를 했고요. 자, 최고점은 21년 10월에 13억 7천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초였네요. 금년 연초에 10억 8,268만 원에 팔린 금액이 가장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대비로는 마이너스 20.9%의 그러한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시세를 보시면은 지금 34평 기준입니다. 115A 타입입니다. 11억 3천만 원이 하한가고요. 상한가는 12억 5천만 원까지 그 범위가 현재 나와 있고요. 물건들이.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가 5억 9천만 원 그리고 상한가가 6억 8천만 원까지 그 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은 52에서 54%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세 범위 밖으로는 13억 5천만 원이 가장 높은 호가의 물건이 되겠고요. 시세 하한가 밑으로는 10억 2천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 또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서울시 아파트 중에서 주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의 아파트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다음 달에는 또 약간 바꿔서 나머지 30개 아파트 중에서 약간 몇 개 아파트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매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 광역시 정도만 따로 뽑아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재개발 아파트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쭉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시기는 우리가 굳이 뭐 학원 다니면서 비싼 돈 내면서 강의 들으실 필요는 없는 그런 시기이고요. 다만 이처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좋은 방송들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방송들을 보시면서 이런 추세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저점 언저리 들어섰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되고 학원을 다니시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아파트의 전체 제가 한 40개 지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또 멤버십 가입자가 어느 정도 생겨나면은 그 대상 아파트들도 훨씬 한 100개 아파트
200개 아파트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